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네이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아마 12월 달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발표가 되고 나면은 아마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집중을 할 거예요. 어떤 혜택이 있다, 어떤 사람이 관여할 것이다, 어떤 면이 좋고 뭐가 나쁘다. 근데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발표가 되기 전에 미리 이게 본질이 뭔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강의 기간이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임대사업 제도 개편 이달 결론 12월 달 안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임대업 등록 재개, 그 세제 혜택 거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주택 공급자 역할 반영 검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요겁니다. 원 장관님은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 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임대료에 대해 투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평균적 금융투자 수익률로 접근할 수준이라면 시장 경제 원리상 악이라고 보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주택 공급자 역할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기의 온상이다로 딱 집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얘네는 투기의 온상이 아니라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다시피 항상 중간,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중간. 얘네는 투기에 대해서 뭔가 주체이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보면은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기도 해. 약간 요런 애매모호한 중간 포지션인 거예요. 절대 임대사업자를 전세 월세 공급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투기 수익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왜 할까요? 왜 집을 사서 전월세를 놓을까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요. 왜냐면 아파트는 여러분 월세 수익이 별로 안 나와요. 월세 받으려고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은 지방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에선 모르겠지만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썩 메리트가 없어요. 계산 놓고 하면 바로 나와요. 지금 금리에 월세 수익률이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옛날에 사서 현금으로 다 집을 들고 있다가 이제 비싼 월세를 놓는 1주택자 정도면 모르겠지만 집이 두 채, 세 채 넘어가거나 명의분산이 안 돼 있거나 최근에 샀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고 있다면은 월세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 차원에서 평균적 금융투자 수익률 이거는 애시당초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럴 마음 없어요. 임대사업자들은 집을 가지면서 세금 혜택을 보고 전월세를 공급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재테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래요? 투기 수익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를 쭉 보면 규제 해제를 한다고 직접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푸는 데는 적기일 수 있다. 추락이나 충돌을 하면 안 되니 경제에 지나친 충격이나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걸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 경쟁력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용을 쭉 봤을 때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이나 미분양 물량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매매시장 급락을 막아 연착륙을 유도하고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정리를 하면 마지막 요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다. 등록 임대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투기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패단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폭락을 막고, 그러니까 완전 내리깔리는 건 막고 전월세 공급은 해요. 그런데 투기 수단은 방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거예요. 뜨거운 아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그럼 요거 정리해 드릴까요?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전월세 공급을 잘 해요. 전월세가 안정이 됐어요. 이 전세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월세를 지금 공급하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앞뒤가 안 맞긴 해요. 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월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공급하겠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장기적 금융상품, 수익률, 시세 차익,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금융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월세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지금 금리에 월세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아파트가. 지금 새로 사서 대출 받고 월세를 받으면 월세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절대 안 나와요. 아파트 안 나와요. 아무리 월세가 올라갔어도 월세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거의 안 나와요. 그럼 안 하죠. 그러면 이게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시세 차익 노리려고. 근데 지금 시세 차익이 안 나오니까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이건 다시 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임대사업자는 네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랫동안 세입자분들에게 전월세를 적극 검토하는 대신 시세 차익을 인정해 줄 게가 돼야 돼요. 이게 지난 정권 때 되게 나쁜 패단이라고 정의를 내려놨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욕을 할까봐 계속 말을 바꾸시는 건데 지금 임대사업자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정부가 못 견뎌서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취득세를 받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부동산 경착륙 별 상관없어요. 부동산이 경착륙 돼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건 방어하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사실 이미 경착륙 했거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견이 다른 건 아는데 지금 10억짜리가 5억, 6억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2억, 3억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는데 제가 봤을 땐 이미 경착륙이 시작됐어요. 다 완전 꼬꾸라지고 있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경착륙이 아니라 거의 끝났어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거의 끝나간다고요. 시장이 아니에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식당 문을 못 열게 하는데 시장 문을 걸어 잠궜는데 무슨 시장이고 장사예요. 이미 끝났죠. 이 거래량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정부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야 우리 정부는 거래량을 살릴 거야. 거래 좀 해줘. 집 좀 사. 우리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취득세도 부족하고 총선도 준비해야 되고 내수 경기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엉망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금매를 아무도 안 잡으니까 임대사업자를 살려줄게. 요건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임대사업자를 살려줄게. 집을 좀 사. 전월세를 놓으라고요? 전월세 시장 지금 내려간다고 안정됐다고 기사가 지금 한바탕이에요. 전월세 시장을 지금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언론에 따르면 여러분 요새 전세가 폭등, 전세 난민 보신 적 있으세요? 세입자 모시기, 집주인 덜덜덜 이런 거예요.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큰 문제를 아직 삼고 있지 않아요. 전월세 공급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뭐예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여전히 투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취하고 싶은 건 거래량의 활성화예요. 내수 경기의 활성화예요. 부동산 시장이 완전 침체가 돼서 건설사, 은행, 아니 채권 시장, PF 대출이 마비되는 걸 막고 싶은 거예요. 거래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뒤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정서가 여전히 이걸 안 좋게 보니까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해를 못 받는다면 이거예요. 전월세 시장이 지금 위기가 아닌데 임대사업자를 왜 살리냐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투기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시세 차익을 남긴다면 난 그걸 투기로 본다. 약간 뉘앙스가 얘네가 마장에 너무 투기를 많이 하고 시세가 다시 올라가면은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약간 남겨놓고 이 사람들이 전월세 공급을 더 앞으로 많이 할 거란 이미지를 심어놓고 부활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대사업자를 할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은 받겠지만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거는 임대사업자들이에요. 그거를 하는데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 원하는 바는 뭐예요? 시세 차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시세 차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원장관님은 얘네가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아도 전월세를 통해서
적정한 금융상품의 역할을 하려고 만드는 거지 얘네가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 차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규제를 풀어나가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부가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구나. 거래를 살릴 필요가 진짜 있나 보구나라고 느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그게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지금 굳이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설명 내용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땐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거는 본 목표가 아니라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보면 임대사업자를 아무도 안 할 거냐? 저는 지금 봐서는 임대사업자들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찬성할 수는 없지만 쉽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냉정한 시장이에요. 임대사업자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은 시장 자체를 보거든요. 근데 원장관님의 얘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 얘기는 상관이 없다고요. 임대사업자들이 봤을 때 야, 요거 진짜 너무 싸다. 이거 진짜 급급매다.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짜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세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가입을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러면 할 수도 있죠. 본인 판단이란 뜻이에요. 원장관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시세 차익을 노리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너 전월세 공급해라. 오케이. 그런데 예전에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부동산 투기가 부족하니까 다주택자가 부족하니까 집을 사재기 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집을 좀 사라. 대신에 전월세를 좀 놔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때도 만든 이유는 그때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가 맞았어요. 전월세가 무지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월세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월세가 오른 다음에 전세까지 오르는 걸 보고 있는 거든 아니면 거래량을 살리는 거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활성화가 주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들도 이 선과 약간 비슷한 선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